네,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 씨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오전 10시에 부검영장 집행 시도됐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계셨던 민주당 백남기 농민대책 TF 위원장 정재호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재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9시 35분에 집행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실제 10시에 왔다. 고 보도됐는데 의원님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저는 새벽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계셨군요. 요즘 거기서 아예 주무시는 의원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예,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불시에 들이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신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우리 이 민주당과 야3당이 이미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백도라지 씨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경찰이 이제 굳이 가족 면담을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보도가 됐는데 왜 굳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검 영장에 보면요. 네. 유족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네. 대법원 해석에 의하면은 의무 조항으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아마 집행 과정에서 계속 대리인들, 변호사님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유족을 직접 만나라는 상부에 지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어제 현장에 왔던 경찰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게 계속 이제 유족분들하고 직접 좀 만나게 해달라.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유족이 위임한 법률 대리인들이 이미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족을 대리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같은 말 동어방법만 계속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과 유가족 사이에서 이제 중재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늘은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안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네. 근데 내일이라고 이제 가족 뜻이 바뀔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경찰은 25일 부검영장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오늘 내일 이틀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10시부터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한 집행 시도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고민되는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타이밍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부담은 크게 되고 있는데 예. 부담을 못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강제 집행까지 뉴스가 더해지는 게 부담이 될 테니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은 처음부터 강제 집행까지 어제죠. 어제는 처음부터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이 결과론적으로는 보이는데. 예. 그런데 굳이 와서. 예. 만나지도 않을 것이 뻔한 가족들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던 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철수하겠다고 하고, 일종의 보여주기인데요. 예. 이런 걸 왜 하는 걸까요? 경찰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 한 달 전 일이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일이 지난달 25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28일 날 이제 2차 청구에
이틀 고민을 하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건부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경찰이 한 일들은 6차에 걸쳐 6번에 걸친 협의 요청 공문만 계속 전달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틀 남겨놓고 사흘 남겨놓고 뭔가 했다라는 자기 면피용 행동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네. 추론이나 주변의 의견들을 보면 25일 이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좀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법원의 영장에는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실히 협의에 임했고 네. 영장이 명령한 대로 했으니 네. 이제는 그 조건 없는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영장을 새로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며칠 걸려서 조건부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단서 조항을 유족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 단서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 생각으로는 추정으로는 이번에 이제 25일까지 영장 집행을 못하면 네. 경찰에서는 다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좀 뭐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새로운 경찰청장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전 경찰청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요. 이 일은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이 다른 국정 사안들하고 맞물렸을 때 경찰만의 판단으로만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무리하게 재청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이 정부 내부의 이 관계기관들의 깊은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했으면은 할 만큼 했고 장례를 치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좀 유도를 우리 야당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시군요. 네.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설마 그러리라 하는 일이 워낙 많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네. 그 현장 서울대 병원에서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특히, 개인적으로는 주목됐던 대목이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분명히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 네. 사람을 살상할 정도 유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재현한 실험을 보면 일반 유리도 아니고 이제 강화 유리가 깨지거나 뭐 벽돌이 날아가거나 대단한 유력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경찰의 내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물대포를 활용했으니까요.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서요. 나왔지만서도 그 2009년도 때 운영하던 지침 네. 매뉴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그것이 여전히 적용되는 매뉴얼이면 당연히 위반을 한 거죠. 그러면 처벌에 관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예. 경찰 실험은 실제 백남규 씨에게 쏜 물대포 압력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실험에 따르면 한 3분의 1 수준에서도 유리가 깨지고 네. 그리고 뭐 2분의 1 수준에서도 강화 유리가 깨지고 그러니까 경찰에 추정하자면 경찰의 실험은 실제 압력이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 수준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마치 그 실사용 압력에서 한 것처럼 보고서를 왜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혹시 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사가 아니라 예. 야당에서 예. 경찰살 수차를 직접 섭외해서 이런 실험을 제안해 볼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네. 청문회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실현에 대해서 이번과 같이 SBS에서 했던 실제 상황을 재현하자 네. 경찰 살수차를 네. 갖고 와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SBS가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지난번 청문회 때 의논했던 그 실현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그 실제 경찰 살수차가 아니라 소방차를 동원해서 했단 말이죠. 물론 압력은 같이 만들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소방차고 경찰 살수차는 다르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 아예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실험을 하면 더 이상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물대포는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대포 운영에 관계해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체류탄이 없어지는 과정도 있었고요. 물대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영장을 집행 못할 거면 경찰청장은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뼈가 부러질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친 그 의원님 말이시죠? 네. 네, 빨간 우위가 범행의 주범이라고 또 퍼뜨린 적도 있죠. 네네. 아이고, 참 물대포 같이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맞으실 의사는 없으시고. 예. 저랑 같이 한번 맞자고 제안 드립니다. 예. 같이요? 예. 네.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어제 방송된 위력에 비추자면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인 것 같긴 하던데요, 실제. 실제 그 백남기 농민의 외상. 네. 에 대해서 왼쪽 이 눈 옆 그 뇌 부위는 물대포로 직접 부러졌다고 거기 방송에 나왔거든요. 네네. 물대포 맞고 뼈 부러졌지 않습니까? 골절이 됐죠, 그 부분이.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요즘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구호도 있는데 앞으로 이 백남기 대책 TF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유족분들이 부검을 시도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급히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유족분들은 유족의 이름으로 고소를 제기를 한 상태고 지난 1년 동안 경찰은 고소인 진술 딱 한 번 받고 그 뒤에 아무런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조사를 해달라는 게 이전 요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문회 이후에 최근에 야3당 공동으로 상설 특검제를 활용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원내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이니까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진상규명할 과거사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걸 채택을 하도록 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대책 TF위원장 정재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셨습니다. 자, 이어서